하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람. 그 광재 씨,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랬는데 그래서 언젠가요? 그러니까 그 엄마나 아버지가 자식 그 자전거를 뒤에 태우고 타고 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인간의 행복은 작은 데서 온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손녀 태우시고 이제 결국 그런 행복. 두 번째는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건데요. 그 우리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우리 아파트를 이사 가셨잖아요. 원래 살던 집에 따님이 갖고 있었던 낡은 인형을 버리고 왔는데 이제 딸이 이제 울고불고 이제 인형을 내놔라. 그래서 아니 새로 사준다. 그러니까 아니 새로 생각 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시던 집에 돌아가서 이제 집을 뒤져가지고서 다시 그 헌 인형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딸이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응? 나는 낡은 인형으로 보지만 딸은 그게 정든 인형이죠.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예. 그게 아마 노 대통령이 통합해야 된다는 가장 강렬한 거고요. 통.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한미 FTA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자들 반대가 심했잖아요. 근데 옳은 일이면 하는 거죠.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건 맞지만 필요한 일은 한다. 저는 그런 것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뭐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보 보수를 다 쓰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있으면 반기문 수석도 하고 이정호 실장이 좀 진보적이면은 김진표 부총리도 쓰고 그래서 그 독대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 충분한 토론을 하게 하시고 진보 보수를 다 쓰려고 했는데 예. 그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야를 떠나서 다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 풍토가 그러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에서 이 좀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연정도 제안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실현이 못된 점이 좀 아쉬운 점이죠. 네.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말씀을 주시요. 저는 이런 것 이번에 2030이 왜 여야를 질타하냐면은 시대를 낡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응? 이번에 가상자산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 만나면은 첫째가 부동산 문제고 두 번째가 주식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트코인 문제고 이렇게 서로 대화의 주제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주제가 되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 세계가 저는 인류사가 앞으로 미래를 보게 되 하나는 우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바다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명 100세 시대가 왔는데 이 미생물의 시대.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치매라든지 사람이 잠을 왜 자는지 이런 이제 생명과학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가상세계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가상세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떨어졌던 거죠. 우리가 제페토라는 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거기가 1억 5천만이거든요. 이용자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1억인데. 근데 사실은 제페토 이런 데서 요새 공연도 얼마 전에 했어요. 거기서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분들이 아바타로 사인회를 하는데 5천만 명이 온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세계나 미래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20, 30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화난 거거든요. 저는 결국 이 디지털 세계는 선두주자는 굉장히 일자리도 많고 하지만 후발주자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다. 네, 2030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386을 대거 발탁을 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여야가 새로운 과거 삼김이 그 386을 영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586이 저는 2030을 대량 정말 젊은 피를 수혈해서 그들이 역사의 전면이 돼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요. 저는 정치 변동하고 예, 예, 그 경제 주체 변동이 같이 온다고 보는데 예, 예.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를 열자 예, 예. 그리고 벤처를 하자라고 해서 그때 생긴 게 네이버 다음 맞습니다. 노 대통령이 3G를 깔고 나니까 NC소프트나 게임 이런 게 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IT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 그린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하려면 이거를 뚫고 가면 저는 새로운 주체들이 또 나온다. 그래야 한국의 새로운 또 경제 주체들이 또 나온다고 보죠. 50대가 끌어가고 그 다음에 230이 따라와서 그 다음 세대는 230이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은 저도 그 이번에 저희 참모진을 할 때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로 했는데요. 예. 왜냐면 에너지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2030이 저희 자식들 세대인데 거기에 결국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 역사상 보면은 그 우리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나이 보면 알잖아요. 페이스북 우리 뭐 페이팔 창업자 보면 20대의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생기는 거죠. 민주당도 이번에 대선 때 바뀔 거예요. 예. 이재명 지사나 저랑 이제 50대인데 2030을 역사의 전면으로 일으킬 수 있는 50대가 저는 또 한 번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거기가 20, 30대를 대량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한번 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젊어진다고 보죠. 그러면 왜냐하면은 거기가 잘 돼야 우리가 노후가 편할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보다도 전 대표보다도 뭐 2배 또는 3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제 한두 살 차인데요. 한 살 차인데 결국 그 20, 30대를 역사의 전면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 변화를 바라는 예, 예. 그런 나는 마음들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현 지사와 예. 이광재 전 지사와 예. 그러니까 50대가 저는 이 선의에 불꽃 튀는 경쟁을 하면은 민주당 경선도 재밌지 않을까요? 상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면이 있다면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 50대라는 거고 둘 다 자생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자생력이 있는 거고 저도 국회의원 처음 될 때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이기고 됐거든요. 예. 그리고 강원도지사 될 때 민주당이 수십 년 만에 최초로 된 거거든요. 그때 최초죠. 예. 처음 제가 출발할 때 마이너스 23%였어요. 예, 맞습니다. 플러스 9%로 이겼는데 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재명 지사는 이제 기본 소득이나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살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창업 국가를 만들어서 예. 그 기본적으로 산업은행 같은 거를 완전히 창업은행으로 바꾸고 예. 예. 기업은행까지가 함께 나서 가지고 예. 예. 완전히 일자리의 그러니까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 응? 그게 또한 최고의 복지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걸 생각하고 저는 디지털 소득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안에 들어가거나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요교나 뭐 야놀자나 이런 분들이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난 국가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해가지고 수수료도 낮춰주고 예. 우버 같은 경우가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식을 15% 나눠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이나 이제 네이버의 파워 블로거들도 우리가 유튜버가 돈을 벌듯이 좀 더 돈을 벌고 예. 그렇게 되면 디지털 시대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만들어내는 분매 혁명을 하자. 예. 이런 게 저하고 좀 차이점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주변에서 정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근데 아마 윤 총장은 엄청 망설일 겁니다. 검사하다가 검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큰 나라예요. 예. 그리고 경제나 외교가 한 80%쯤 되는데, 예.
그래서 조금 나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무지개 같은 거예요. 우리 여론조사 1등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서서히 이제 판단할 겁니다. 누가 됐든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20, 30대가 역사의 전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얘기하라는 게 첫 번째고, 그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하고 복지 문제잖아요. 세 번째는 외교에서 뭔가 미중 간의 안정적인 외교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갈라진 나라를 통합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와 경제와 외교와 통합.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직원 뽑을 때도 일이 있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잖아요. 이제 대통령도 이제 우리가 막 사람 따라 몰려댕기다가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정치학의 기본입니다. 제도를 믿어라. 응? 근데 또 제도가 좋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난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시작할 거라고 보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많은 분들의 지혜를 얻어야죠. 예. 하여튼 그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